두 번째 주제는 제동 걸린 방탄. 먼저 속보를 하나, 뭐 속보는 아니고요. 1시간 전쯤 됐습니다. 어제 중앙위에서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여기에는 전 당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일단 부결됐고요. 오늘 이 조항을 빼서 민주당이 당무위에 올렸습니다. 당무위는 뭐 이사회 같은 그런 건데요. 당무위에 올렸는데 조금 전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부결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했던 조항들이 들어있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비명이 뭉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부결됐을 때 신현영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결된 거는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의 부결의 사항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일단 논란이 컸던 이 권리당원 투표 부분에 대한 걸 빼고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에서는 의결이 됐는데요. 일단 부결된 것 자체가 신원영 대변인 말대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어제 부결된 내용을 보면, 잠깐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0조 3항 개정안에 기소되면 당직을 중지한다라는 부분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라고 하는데, 이 예외가 맞냐 아니냐를 당무위에서 판단을 내릴 수도 했던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셀프 방탄이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이거 항도 부결됐고요. 전체적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저 변화도 부결이 됐고요. 더 문제가 컸던 건 14조 2항입니다. 뒤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강성 당원에 당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 나서 있는 박용진 의원, 또 조홍천 의원 등, 이제 조홍천 의원은 후보는 아니지만요. 근데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도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부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복경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건 잘못한 거죠. 뭐 저도 그 당시 통과를 시켰던 당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핵심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80조 그 중앙윤리위를 윤리심판원을 이제 당무위로 대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비대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강령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서술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한 문장으로 좀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전체 당원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시도당 위원장의 연석회의를 상설화시킨다. 뭐 이런 조항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또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 그냥 쓱 지나갔던 문제가 전당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를 보다 우선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원 당규를 고치는 그 위원회, 조승래 위원이 위원장인데 그쪽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었고 비대위에서도 없었었고, 당연히 당무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제 논의 과정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결과만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쓱 지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의 그동안 그 해왔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당원을 바꾸자라고 할 때도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당원들과 당의 직접 민주적 요소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집정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면 특정 강성 당원들에게 당이 휘둘릴 수 있고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여섯 번씩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를 돌리는데, 비대위에서는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었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자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위에서 이 부분은 아직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영진 의원을 비롯해서 어쨌든 어제 중앙위에서 어쨌든 안건 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지적이나 우려가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시키는 건 좋은데,
그거를 당대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만든다.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 결정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 공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성정당도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합리화시켰던 전례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의 그 열성 지지층, 이재명 의원 열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당이 된다. 게다가 이제 당원 총투표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한 30%만 투표하면 정원 투표가 성립이 되는데 그 중에 과반이면은 한 16 전체 당원의 권리당원의 예. 16, 7%만 가지고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맞느냐? 당의 수기 기능이 실종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그 이재명 의원의 의도에 따라서 강성당원들이 주도하는 예. 그런 의사결정 위험하다. 일리 있는 저는 반대였다고 보고 아마 중앙위원들도 거기에 동감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 80조 뭐 사망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준석 효과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보니까 윤리위에서 당 대표도 저렇게 6개월 징계를 하더라. 근데 이걸 윤리심판원에 맡겨나면은 이재명 의원 기소되면 윤리심판원 외부인들로 구성되니까 바로 당무정지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에서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나의 안전판을 더 까는 건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이 하루 지나가지고 바로 다시 이렇게 상정하는 거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될 이렇게 얘기를 고립되는 박원석 건가요? 의원님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주신 말씀은 할 말 이- 없으면 하지 마. 아니 아닙니다. 할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얘기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촛불 정부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신은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아예 직접 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일들이 민주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아닌가. 이재명 의원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때와 상황에 맞춰서 막 제도들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이재명 의원이 두렵고 무서우면 이런 제도들까지 움직여가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현재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들이 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사람 한 명의 당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현재 상황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예. 전통이 65년이 넘어 67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저희가 장경태 의원,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을 인터뷰를 할 예정이어서 민주당 얘기는 장 의원으로부터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